며느리, 그녀의 인내는 끝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괴롭힘과 이에 맞서는 며느리와 친정부모.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과 괴롭힘, 그리고 며느리의 각성과 반격. 등장인물 1. 나 서연, 평범한 회사원 출신 며느리. 시집에서의 갈등에 지쳐있지만 마음속엔 강한 자존심이 숨어있음. 2. 시어머니 윤정자, 아들의 인생을 자신이 설계하려 드는 지배적 인물. 며느리를 무시하고 통제하려 함. 3. 남편 민수,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는 남편. 모성 앞에서는 무력해짐. 4. 서연의 친정엄마 박명자, 평생 참으며 살아왔지만 딸의 고통을 보고 결국 분노와 결단을 내림. 5. 친정아버지 서기철, 묵묵하지만 단호한 성격.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는 대신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우리 민수 망치지만 않으면 돼. 그래야 내가 널 인정해 줄 거야. 그 말은 마치 저주 같았어요. 결혼 첫날부터 저는 인정받기 위한 시험대 위에 올려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잔소리는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국에 간이 맞지 않다. 청소를 왜 이렇게 대충 하냐.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다.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모욕이 되었습니다. 내 친정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가르쳤니? 우리 집안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치 제 존재가 하나씩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수는 늘 그랬습니다. 그냥 넘어가. 어머니 원래 그런 분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 몰래 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님이 우리 집에서 너무 부족해서요. 제가 좀 사람 만드는 중이에요. 이해하세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울분을 삼키며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참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결혼 3년 차, 나는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아니라 남의 집 딸이었다.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남편은 늘 그 말로 내 입을 막았다. 그날도 그랬다. 시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였다. 너 또 반찬 사왔더라? 내가 준 장독된장은 어디다 버리고 사온 거야? 어머니, 된장이 좀 짜서요. 회사 점심 도시락 싸려면. 그럼 물 타면 되지. 내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음식 버리면 벌 받는다고. 전화기 너머의 소리가 마치 내 귓가에 직접 대고 외치는 듯 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죄송합니다만 반복했다. 퇴근 후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 나 요즘 어머니 전화가 너무 힘들어. 자꾸 반찬부터 옷차림, 회사 다니는 것도 간섭하시고. 하지만 남편은 TV만 바라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냥 좀 참아. 어머니도 외로우신 거야. 외로움은 이유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괴롭힘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됐다. 그 차이를 남편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나는 결국 친정으로 향했다. 엄마, 나 이 결혼 잘못한 걸까? 식탁 위에 앉은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감쌌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았다. 현주야, 결혼은 인내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으로 하는 거야. 아버지는 말없이 신문을 접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던졌다. 남편이 널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지켜야지.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친정은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니와의 싸움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게 되었다. 그 주 주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현주야, 이번 명절에는 친정 가지 말고 시댁에 와라. 너 친정은 맨날 가면서 우리 집엔 왜 안 와? 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저희 부모님 먼저 배려해요. 시댁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킬 수 없으면 포기해야지. 하지만 넌 지킬 수 있다. 나는 조금씩 시어머니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갔다. 며칠 뒤 남편의 표정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그는 말없이 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어머니가 보냈어. 휴대폰 화면엔 내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캡처가 떠 있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저렇게까지 구박할 일인가 싶다. 그건 단순한 하소연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확대해서 남편에게 보낸 겁니다. 내 마누라가 나를 욕하고 다닌다더라. 내가 그런 여자를 아내로 두고 사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방을 따로 썼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힘들어서 친구한테 한 말이야. 어머니 욕한 게 아니라.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정엄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위야, 우리 현주가 그렇게까지 나쁜 짓 했니? 남편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가정사니까. 가정사라면 며느리만 울게 하는 게 가정사니? 어른이면 어른답게 하셔야지.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전화가 잦아들더니 갑자기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떨어져 지내자. 그 말은 이혼의 전조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고부 갈등이 아니라 나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끝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날 나는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써준 한 줄의 문장이었죠. 진실은 흔들려도 무너지진 않는다. 조사실에서 나는 차분히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화 녹음, 내가 울며 사과한 메시지, 그리고 주변인의 증언들까지. 결국 경찰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죠. 몇 달 후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한꺼번에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병원 앞에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현주야, 어머니가 널 보고 싶대.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췌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땐 그냥 내 아들 뺏긴 게 싫었어.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몇 년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 아프세요, 어머니.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손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았을 때 비로소 진짜 며느리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요.